아니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못 써서 이 서류 탈락했다고 자책할 건가요? 이 영상 보고 바로 똑바로 잡아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괴롭고 진짜 너무 싫은 부분 중 하나,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단순히 자기소개를 하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 하나로 서류 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무엇보다 그 글을 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더 막막하고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소서를 정말 잘 쓴다? 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문장을 쓰고 어떤 필력으로 글을 적어 나가야 이 면접관의 어떤 서류 검증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오직 글만으로? 이런 의문을 참 많이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 취업준비생일 때도요. 솔직히 백발백중 합격하는 자소서 있긴 할까? 정말 대단한 전문가가 쓰면 그게 가능할까? 라는 그런 생각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잘 쓴 자소서는 딱 3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본인이 작성하고 10번 읽어보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나간다. 2번, 최소 3명에게 진심으로 읽어보고 피드백을 달라는 요청을 해본다. 3번, 그 받은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10번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다듬어 본다. 저는 이 3가지 조건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상,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자소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번거롭지만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최선으로 쓰면 그것이야말로 최상으로 어필하는 여러분들의 소개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까놓고 말해서 최고의 자기소개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일목요연하게 읽는 사람으로부터 보기 편하게 정리해 주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핵심 역량과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잘 녹여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성 들여서 썼는데, 혹은 자소서 컨설턴트로부터 거액을 주고 첨삭을 받았는데 그래도 탈락했다. 그건 뭐 때문일까요? 저는 반드시 3가지 중에 1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는 그냥 운이 없어서. 인정하기 싫지만요, 제가 취업 컨설턴트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운 또한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격 당락을 정하는데요. 붙을 건덕지가 전혀 없는데 스펙도 이력서도 자소서도, 그런데도 서류 합격하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떨어질 건덕지가 없는데 그래도 서류를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본인의 이력서상의 문제입니다. 학교, 전공, 학점, 기타 스펙 점수, 자격증, 경력 경험, 이러한 부분이 어떤 서류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는 상관없이 탈락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3번째는 자기소개서 그 항목 안에 소재 자체가 매력이 없어서입니다. 사실 본인은 그 질문에서 최선의 소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글을 썼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질문 의도 자체와는 전혀 맞지 않은 본인만의 횡설수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하게 첨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 항목, 기업의 어떤 문화 분위기, 그리고 직무의 특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적절한 소재를 넣었는지, 버무렸는지, 나열했는지, 그걸 컨설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합성을 판단하고 나서 그 글을 정성스럽게 쓰는 거죠. 스스로 쓰던, 누구에게 도움을 받던. 그래서 저는 자소서는 화려한 필력, 문장력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초등학생, 중학생, 대딩, 성인, 아저씨, 아줌마가 보더라도 모두가 똑같은 부분을 캐치하고 이해하고 동등한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 쉽게 쓰라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잘 이어나가는지, 명확한 메시지를 얼마나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지, 소재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진실감이 닿게 하는 그런 실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을 잘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최선의 결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다양한 소재를 잘 정리해두고 여기에 더 어울리는, 더 적합한 어떤 소재를 저울질해서
그 최선의 자소서를 쓰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저는 그래서 수업에서 면접 준비를 주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경험을 살아온 일생을 잘게 자르면서 쪼개면서 이 경험 세분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접 질문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그에 적합한 소재를 선정해서 답변 기승전결 칠 수가 있고요. 어떤 자소서 항목이 나오더라도 시사나 어떤 정보를 물어보지 않는 한 본인의 가장 적합한 소재를 끼워 맞춰서 거기에 있어서 핵심 역량과 메시지를 전하려고 글을 최선으로 만들어 나가고 다듬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간 인턴 경험을 한 게 있지만 그 속에서 최소 10가지 이상의 소재를 뽑아낸다라는 거죠. 소재뿐만 아니라 핵심 역량도 다르게, 느끼고 배운 점도 다르게. 자소서 10개 항목 쓰는 건 어렵지만 답변 10개 항목 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이거 실천하면요, 자소서 쓰는 게 부담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결국 자소서를 잘 쓰고 못 쓰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이력의 문제 혹은 운도 따라줘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소서를 진짜 잘 쓰려면 거기 안에서는 소재 싸움이다. 좋은 소재를 빛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조금 아쉽더라도 최대한 잘 읽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소재라도 그 내용 정리가 부족하면 꽝이다. 도루묵이다. 농담 아니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구석에서만 있다고 취업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어디든 나가세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든 자격증 취득하든 직무 관련 경험이기만 하면요, 뭐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뭐 단기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습니다. 그 자체가 경험이고 소재가 되고 그게 나의 역량이 될 건데요. 잘 모르겠으면 방향성 부족하면 현직자들에게 물어보고요. 유튜브도 보고요. 이것저것 많이 도움을 꼭 받아보세요. 정 안 되면 제 인스타그램 DM이라도 주세요. 제가 뭐 바로 답장 못 해드리더라도 어떻게든 도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관련된 경험 열심히 쌓으시고요. 글도 잘 적어서 여러분들의 그 목표, 꿈을 현실화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